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종신보험은 아무래도 사망과 관련된 보장이다 보니까 다소 무겁고 또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종신보험이 보장 자산과 그리고 저축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은요. 생사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종신보험에 대한 알찬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새해 시작에 맞춰서 행복한 가정을 지켜주는 대비책으로 딱 맞는 플랜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랄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네, 저희 보험플랜 119 두 가지 전화번호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모든 궁금증들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으로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종신보험을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 종신보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성주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새해 첫날부터 죽음에 관한 그런 관련된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종신보험, 우리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름을 남긴다는 뜻은 그 사람의 지나온 행적이나 그 사람의 가진 뭐 재산적 여러 가지 모습을 기억하는 게 아마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죽음에 관한 종신보험, 우리 듣기만 해도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보험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없었던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종신보험 그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지금까지 시중에 있던 모든 종신보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보험, 죽어서만 꼭 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살아서는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내고 왠지 억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종신보험을 하나씩들은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는요. 100%, 1000%, 10,000% 절대 손해보지 않는 종신보험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해지환급 미지급형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단점이 일단은 존재하네요. 그리고 보험료 대비 높은 사망보험과 해지환급금. 이유는 보험이 생각보다 저렴한 뭔가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납입 완료 후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한 목적자금 활용하기. 요즘 보험 좋아졌죠. 그렇죠?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납입 완료 후 사망보험이 10% 추가.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종신보험을 봤지만 납입이 완료 후에 10%가 추가적으로 어쩌면 보너스 같은 100% 확정을 주는 10% 추가를 주는 보험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액 계약에 대한 장기 우대 보너스. 이건 우리나라 모든 금융상품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보너스를 주게 돼 있는 우대 적립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상품의 기준을 한번 보게 되면요. 가입 한도는 1,500만에서 2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내 이름 하나로 20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10년, 15년, 20년 납입 가능한데요. 저는 10년만 무조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나이는 60세까지 건강하신 분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보험료 납입 중에 보험금 납입 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그리고 사망 시점까지도 그 사망보험금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축이 아니라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보험금을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는 기본보험금과 계약자 적립금 110%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 110%는 아까 10% 제가 추가로 더 드린다고 했죠. 보험 기간이 납입이 완료 후에는
110%의 사망보험금이 된다는 뜻이죠. 내가 만약 1억을 가입했다고 하면은 10년이 지난 시점에 1억 1천만 원이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일단 주계약에 대해서 기본 사망보험금은 계약자 적립금 110%를 보증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가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납입 완료 후 내가 10년 동안 납입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내가 납입을 딱 끝내놨어. 그 납입하는 동안에는 추가 납입이나 이런 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인출도 불가능하게 되고요. 그냥 10년 동안 열심히 곳간에다가 돈을 쌓아놓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인출수수도 없고 추가 납입이나 보험료 합계가 이내에서만 인출은 가능합니다. 추가 납에 대해서만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10년이 딱 지난 순간 10%의 추가 사망보험금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납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추가 납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인출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총 이내에 100% 이내 내가 낸 돈의 100%를 추가적으로 더 납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추가 납, 중도인출 이런 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억을 내가 가입을 하더라도 10년이 지난 뒤에 1억 1천만 원이 된다는 뜻인데요. 1억 1천만 원이 플러스로 이자가 붙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돈을 10년 뒤에 찾았다고 하더라도 사망보험금 1억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천만 원을 인출을 해도 사망보험금이 1억 그대로 남아있는 납입 완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보시면은 추가 납입과 추가 납 특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2.75% 확정 금리를 최저 보증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오른 금리를 따라가고요.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2.75의 복리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중에서 2.75 정도면 굉장히 좀 높은 금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 3.0까지도 있지만 거기 한 두 군데 회사 정도가 3.0까지 되어 있지만은 뒤에서 보시는 회지환급금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75가 굉장히 큰 효력을 발생을 하게 하는데요. 일단 보험료는 납입 기간 중에 추가 납은 불가합니다. 납입이 완료, 납기가 완료되면 가능은 하겠고요. 그리고 계약자 적립금 인출이 없을 경우는 추가 납이 만약에 중간에 혹시라도 내가 돈을 더 넣어놓는다고 하면 추가 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기가 끝나야지 그 보험료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계약자 적립금 인출에 그리고 100% 추가 납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금까지 기존에 보았던 종신보험하고 많은 큰 차이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 내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 납은 가능은 하고요. 그리고 납기 이후에는 인출금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별로 우리 생명보험을 최근 팔고 있는 생명보험 한번 비교해 봤어요. 보험료가 한 17만 9,500원 정도 되니까 30세 중반에 주계약 한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사망보험 보장을 해준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보험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보험 17만 9,500원이나 가정했을 때 A사는 23만 7천 원, B사는 28만 원, 그리고 C사는 30만 원. 이 뜻은 뭐냐면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뜻은 사망보험금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해지환급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금리 2.75, 2.5, 2.5, 2.8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A라는 회사는 보니까 10년 뒤 해지환급금이 115% 비슷합니다. 해지환급률이 비슷하죠. 그리고 12년 뒤, 20년 뒤에 비슷해요. 그렇다면 A사랑 틀린 게 뭐냐? 당연히 보험료에서 차이가 크게 나죠. 보험료에서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렴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B사와 C사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유행했던 보험들 보시면은 굉장히 좀 비싸요. 보험료 내에 사망보험금 내에 적립금이 좀 녹아져 있다는 뜻이겠죠. 적립금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보험들은 보시면은 내가 10년 내에 완납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100%까지만 돼도 굉장히 놀라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100%만 납입 완납됐을 때 100%만 되는 종신보험만 봐도 과거에 비해서 사망도 되고 내가 낸 돈도 100% 이상 차있다고 해서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있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들 가입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10%가 넘는 추가적인 이자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시죠? 회사별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종신보험 뭐 납입 예시를 보면요. 3천만 원 10년 납, 30세 남자 8만 7천 원, 그리고 여성은 7만 7천 원. 더 저렴하죠? 그리고 여성이 저렴한 건 좀 약간 특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더 오래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좀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평균 수명이. 그리고 40대 남자도 10만 원대. 그리고 50대 남성도 13만 원, 여성은 11만 원. 이렇게 보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하게 보이는데요. 여기 중요한 건 10년 납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종신보험 20년 납이라고 가정을 했다고 하면은 3천만 원인데 한 4만 3천 원 정도뿐이 안 들게 되는 거죠. 아마 10년 더 할인하면 4만 원대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보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한 플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종신보험의 플랜 목적은 과거에는 우리 10년 전에 종신보험, 제가 든 종신보험도 제가 한 달에 한 28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그 종신보험만 딱 보더라도 1억 분이 보장을 못 받았거든요. 1억 분이 보장을 못 받았는데 이미 가입한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이나 중도인출 정도, 돈 필요할 때 약관대출 정도, 요 정도뿐이 활용을 못 했는데 요즘에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00% 확률을 죽어도 살아도 나오는 그런 보험인데요. 일단 보장자산이 되죠. 우리 가장의 보장 또는 해지환급 미지급형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사망보험을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저축, 저금리 시대잖아요. 요즘 금리 1%대 거 아시죠? 그렇죠? 1%대인데 2.75에 또 복리 혜택을 주고 있고 그리고 유동성, 비과세 통장, 당연히 비과세, 예금자 보호법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법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지환급은 미지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다시 한번 플랜 예시를 보시면요. 여기 3천만 원, 6천만 원, 1억이 있는데 제가 3천만 원 갖고 한번 봐볼게요. 30세 남자가 여기 보시면은 주계약 7,600만 원, 보험료 22만 원 가지고 딱 10년을 굴렸어요. 3천만 원 만들기 플랜입니다. 3천이 좀 넘죠? 116%. 10년이 딱 되는 순간 116%. 40대 남자가 한 달에 25만 원씩 하면 115%. 3천만 원 훨씬 넘네요. 그리고 50대도 5,500을 보장받으면서 10년이 지난 뒤 3,300만 원을 받아가는 이런 형태로 보장자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6천만 원 만들기, 1억 만들기. 물론 6천을 만들려면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달에 8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은 1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중도인체는 안 되겠죠. 그 이후에는 추가납 당연히 가능하고 비과세, 세금 한 푼도 안 됩니다. 이렇게 목적 자금까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은행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은행 적금하고. 우리 요즘에 은행 가면은 1억 만들기 플랜, 뭐 1,000만 원 만들 플랜 이런 거 잘 안 파는 거 아시죠? 예전에 플랜카드까지 걸어놓고 우체국이라든지 아니면 은행, 주거래 은행 가면은 우리 목돈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많이 안 내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금리 때문에 그래요.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 매월 그냥 저축을 해도 이자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월 73만 원으로 10년간 내면은 8,7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향후 금리가 0%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은 1억까지도 보장을 받습니다. 이 기준은 40세 여자 주계약 2억 3천, 그럼 사망도 2억 3천을 보장받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10년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무려 1억 174만 원. 이자가 1,400만 원이나 붙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종신보험인데 이자가 무슨 1,400만 원까지 이렇게 붙고. 그리고 예적금 금리 4%로 가정을 했어요, 은행에. 월 73만 원씩 10년 내면은 우리 은행 가면 15.4% 이자 소득세 떼죠. 15.4% 떼고 그리고 원금 합계가 8,760원 똑같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종신보험을 드나 은행에 적금을 하나. 그럼 세전 이자가 1,766만 원 정도 되는데요. 과세가 15.4%를 떼면은 272만 원 정도 빠집니다. 그리고 세후 수령액이 1억 한 200 정도 되는데요. 아니 난 종신보험 2억 3천도 보장을 받고 이자를
얼마에 4천만 원 가까이를 받네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품이 실제 존재한다는 거. 저도 이 상품을 보고 굉장히 좀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큰 보험적으로 매력이 있는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플랜 예시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20대, 30대, 40대 남자, 여자 딱 있습니다. 은행 예적금과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내가 물론 납기의 해장금 0원입니다. 이거 단점입니다. 단점이긴 한데 10년 딱 지난 순간 20세 남자, 나 20세, 30대 결혼할 거야. 796만 원. 이자가 7,108만 원 정도, 718만 원 정도 붙고 114% 정도. 월 5만 원으로 이렇게 되고요. 물론 금액을 더 키우게 되면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30대 남자가 우리 자녀들 나중에 대학 갈 때 등록금으로 쓸 거야. 10년 된 115%, 722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한 달에 5만 원으로요. 근데 은행하고 딱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10년 뒤에 은행은 많은 이자를 줘봤자 638만 원, 106%는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115%, 14%, 6%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해지한금급 미지급형으로 보험료는 좀 저렴하게, 지금 제가 본 보험 종신보험 나온 것 중에 가장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생명보험 공시실에 가면은 보험료 지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굉장히 좀 저렴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한금은 제로라는 좀 리스크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내가 종신도로 보장을 받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로 활용해서 이건 건들지 않겠다 딱 약속만 지켜주시면은 이 리스크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출금 기능으로 종신보험도 활용을 업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납기 완료되면 10%, 딱 10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10년 10%. 아까 115%에서 그럼 해지한금은 116% 정도 되죠. 연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10% 가까이 되는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입 완료 10 보장자산 업된다는 거, 1억이면 1억 1천만 원. 1천만 원을 찾았어도 1억이 남는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60일에면은 한 5년 정도 좀 넘죠. 그러면 1%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줘서 보험료는 한 번 더 저렴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신보험은 제가 보고도 깜짝 놀랐던 그런 종신보험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가장 저렴하게 사망을 보장을 해주고, 우리가 물론 저축은 아니지만 보험이, 하지만 은행 적금보다 예금보다도 훨씬 많은 해약환급금, 거의 10%가 육박하는, 10%가 넘는 이런 해약환급금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금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나의 몸값도 보장해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아주 엄청난, 제가 종신보험을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우리 보험 가입하실 때 보면은요, 그 실비도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A, B, C사 가격 정도는 비교하고 드시잖아요. 우리 종신보험, 평생 내 몸값을 나타내는 보험, 특히나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각 회사들을 다 비교해봤는데 이처럼 뛰어난 기능을 가진 그 종신보험은 제가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새해부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고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생사관계 없는 종신보험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살아있을 때도 활용 방법이 다양한 상품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사망 보장이든 연금이든 여러분들이 무조건 100% 이상으로 유리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전혀 없고 또 저렴하다고 하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 생각만 하셨다가 문의를 주실 것 같아요. 자, 김성준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종신보험이면 보통 특약 설정이나 또 납입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던데, 이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신 상품도 그럴까요? 예. 대부분 이제 종신보험이 20년 납 이상을 많이들 선호를 하시고 55세 또는 60세 내가 이제 급여를 벌 수 있는 생활소득이, 경제적 소득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게 대부분의 재무관리 중에 굉장히 좀 중요한 척도가 됐었는데요. 이거는 딱 10년, 딱 우리 예전에 장기저축할 때도 10년 목돈 만들게 하는 것처럼 딱 10년을 좀 강력하게 좀 추천드린 이유는 10년 기간도 짧고 그리고 환급금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10년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다른 특약들도 물론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머지 특약들은
손해보험 쪽에 좀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갱신형 특약으로 되어 있고 생명에는 또 단점적인 특약들이 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납입 면제 특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짧아서 그 또한 특약도 없이 그냥 주계약만 딱 있게 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효과, 제가 오늘 설명드렸듯이 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리하네요. 종신보험 보통 20년 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건 딱 절반, 10년 납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특약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에서 따로 준비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할 것이라고 하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 시간에 들어보니까 오늘 소개해 주신 종신보험이 정말 장점도 많고 유리해 보이는데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 뭐 가지고 있는 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오늘 제가 단점을 똑같은 그 단점을 한 4번 정도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물론 모든 보험이 장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보험이 있다고 하면은 물론 나오자마자 절판되고 금방 없어졌겠죠. 물론 지금까지 제가 한 10년 정도 추세를 보면은 한 2주 팔고 없어지고 한 달 팔고 없어지고 그런 보험들은 있었는데요. 이 또한 이런 보험들도 여러 가지 뭐 장점만 존재하겠지만은 보이기에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만은 10년 동안 절대 약속을 좀 지켜줘야 된다는 해장금이 제로인 무해지 상품으로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존에는요, 좀 높은 금리 종신보험을 연금이나 저축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오늘 소개해주신 종신보험도 그런 건지 일반 종신보험과 차이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일반 종신보험의 차이점은 큰 차이점이 보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하다는 거랑 그리고 일반 종신보험의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금 전환했을 때도 아까 보셨다시피 115%, 120%, 130%에서 정체되는 보험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과거에 이제 추가납하는 컨셉으로 저축을 활용한 적도 있겠지만은 사망보험이 굉장히 좀 비쌌거든요. 하지만 이 오늘 소개드린 보험 같은 경우는 그 해지한금이 아까 115에서 116%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120, 130, 140, 200, 250 막 이렇게 쭉 계속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전환을 하더라도 사망을 다 보장받는 기간이 끝나서 연금으로 좀 전환을 하신다고 해도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종신보험의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험료까지 저렴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성준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우리 가족을 좀 든든하게 지켜주는 종신보험을 좀 생각만 하셨던 분들, 그리고 좀 금리가 너무 낮아서 재테크의 방법이 필요하셨던 분들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고 또 저렴하기까지 한 오늘 소개드린 종신보험에 대해서 상담 많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의 들으시면서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셔도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까지 모두 한 번에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보험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사연 보내주셨을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저는 56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올해 초에 아내의 지인을 통해 자녀의 3대 진단금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직장 동료가 자녀의 보험을 가입했다며 제게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보험료는 비슷한 것 같은데 보장이 훨씬 넓고 좋은 것 같아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가입을 한 게 맞는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잘못 가입한 보험이라면 손해보기 전에 해지를 하는 게 맞겠죠? 제 자녀의 보험 보장이 적절한지 전문가님께서 확인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녀의 보험을 가입해준 3대 진단금 보험을 가입해준 부모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상률 전문가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자녀를 생각해서 보험을 가입해 줬는데 네. 보험료는 비슷한데 우리 친구분 자녀의 보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면 참 속상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데 한번 봐주실까요? 예, 이 좀 증권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자녀보험을. 예. 그래서 보면 여기 생명보험 자체는 종신이기 때문에 주계약이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주계약이 이제 1억 정도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암 진단금 2천만 원, 뭐 뇌출혈 3천만 원, 급성식은 3천만 원. 예.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보장 주계약을 빼놓고 나머지 특약 자체가 전부 다 그 갱신이세요. 아, 전부 다 예, 뭐 5년 갱신이세요. 5년 갱신이요? 예. 전문가님 그럼 그렇게 좀 갱신되는 보험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 갱신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자녀보험. 그 저희가 갱신은 그 옛날에는 3년 갱신, 뭐 이거 이 A 보험사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갱신짜리 보험을 많이 판매를 하는데요. 이 보험 자체는 갱신은 40세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20년나 100세 만기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특히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갱신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 40세 이후는 갱신이 괜찮다고 하는 건 뭐냐면 40세 이후에도 갱신을 하신다고 해도 3년 갱신, 5년 갱신이 아니시라 20년 갱신, 30년 갱신. 내가 제일 많이 아플 시기에 적은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제 20년, 30년 갱신짜리 그 안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능할지라도 모르지만 뭐 40세 이후에도 뭐 5년 갱신 그런 거는 가입하시면 좀 많이 불리하시죠. 갱신 주기는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아주 좋다는 길게. 말씀이시죠? 예. 어떤 분들은 20년나 100세 만기 하게 되면 그 안에 갱신이 뭐 5년 갱신인데 그것도 20년 안에만 뭐 갱신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갱신은 무조건 제가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계속 보험료를 내시면서 갱신이 계속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험료가 이제 수직 상승을 하게 되게 되면 보험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6만 8천 원 내시지만 이 아이가 뭐 60세가 되거나 하게 되면 40만 원, 50만 원, 어떤 100만 원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담스럽네요. 네. 이게 사실 자녀분의 보험이지 지금 보내주신 그 남성분의 보험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갱신이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 뭐 아버지 남성분이 뭐 이 정도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 50대시면 조금 수술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게 그래서 5년 갱신은 좀 부담이 좀 많이 되시는 거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올라가시는 게 암 입원, 뭐 암 수술, 암 진단, 뭐 항암, 그다음에 뇌출혈, 급성신경쇠에 계속 수직 상승을 할 담보세요. 거의 가입되어 있는 담보 자체가 입원비도 수직 상승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 그 5년마다 보험료 계속 올라가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16만 8천 원 정도만 내신다고 하시지만 이거 나중에는 5년 있다가 뭐 2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보험 자체는 아이들을 위한 보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보험료에서도 큰 문제로 보이는데 보장이 좋으면 그래도 좋잖아요. 보장은 어떨까요? 예, 이 자체 보장은 일단 암 진단금이 2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보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은 나이가 어릴수록 가입을 하라고 하죠.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아이는 뭐 그 기본적으로 한 3천만 원 아니면 뭐 또 능력이 된다 그러면 아이가 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취직을 해서 뭐 계속 연봉이 올라가게 되면 암 진단금 같은 경우는 연봉 대비 1대1 아니면 좀 넉넉하게 가져간다면 1.5대1 정도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요 자체는 지금 2천만 원 좀 작죠. 그래서 평균 한 3천. 그다음에 뇌출혈이 아닌 뇌혈관하고 뇌졸중해서 뭐 3천. 그다음에 급성신경색도 허혈성 플러스에서 한 3천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네, 그러네요.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한 부분도 많이 살펴주시던데 그런 네. 보장 항목들 한번 자세하게 살펴주실까요? 네, 이 질병 휴장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특히 이제 여자 아이들 같은 그 뭐 여성분들 이 이제 질병 휴장에 혜택은 많이 볼 수가 있으신데 일단 이 질병 휴장애 같은 경우는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여성분이 보험료가 좀 비싸세요. 그리고 뭐 100세 만기도 있지만 이 질병 휴장에는 그 평균 한 80세 정도 만기로 해서 저희가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휴장에 받는 그 통계학을 보게 되면 80세 미만에 많이 다 받으시고요. 80세 만기하고 100세 만기하고의 보험료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80세 만기로 해서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 질병 휴장에서 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제 무릎 연골 같은 경우가 다 달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양쪽 하시게 되면 이제 옛날 약관하고 좀 표준 약관, 요즘 약관하고 좀 틀린데 인공관절 수술하시게 되면 한쪽당 요즘은 가입하시게 된다면 20%. 한쪽 받고 또 한쪽 다시 하게 받으시는 되면 거예요? 40%죠. 그러면 이제 가입 금액을 3천만 원이다 그러게 되면 4, 3, 12, 1,200만 원을 휴유장에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시거나 뭐 그렇게 되시게 되면 정말 수술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뭐 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뭐 어떤 기형 좀 남는다, 뚜렷한 기형 정도가 있다 그러면 30%, 그러면 뭐 900만 원 받을 수가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이 질병 휴유장애는 살면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이 드시게 되면 자궁근종 걸리시게 되면 난소까지 제거를 하시는 수술을 좀 하세요. 그러게 되면 그게 50% 휴유장애가 발생되시거든요. 그게 50%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50%에 받으면 1,500만 원 받으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참 질병 후유 장애는 미리 준비해 놓으면 네, 우리가 뭐 사고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닥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질병 휴유장애도 마찬가지고 상해 휴유장애도 좀 그런 건데 우리가 이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이 건강하려고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어떠한 보장을 받을 건가. 살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를 많이 넣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이 휴유장애, 특히 질병 휴유장애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꼭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따님분이시니까 좀 제대로 준비를 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이대 질환 쪽도 좀 젊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당연한 거. 젊을수록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태어나서 아이가 뭐 보험을 가입을 한다 그러면 암 진단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당 뭐 한 6,000원, 7,000원 정도밖에 안 하지만 나이가 뭐 40대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암 진단금이 1,000만 원당 한 15,000원 정도 그렇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은 나이에 적은 뭐 보험을 확실하게 가입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20년만 내시고 100세까지 편하게 보장만 받으시면 괜찮으신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따님분 보장을 보니까 뇌출혈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생명보험 자체가 이 뇌출혈밖에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몇 군데, 뭐 한두 군데 보험사가 뭐 뇌졸중도 나오고 뇌혈관도 나오지만 거기 앞에 중대한 뇌혈관이라는 게 또 붙어요. 그래서 이 중대한 뇌혈관이라는 게 좀 붙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그 손해보험에서 얘기하는 이 뇌혈관 자체는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뇌졸중하고 그다음에 뇌출혈, 그 코드로 보게 되면 I60부터 69까지 전체 다 포함을 시키는 건데요. 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뇌출혈, 이 뇌출혈도 이 외상성 뇌출혈은 진단을 받을 수가 없으세요. 뭐 교통사고가 나서 뇌출혈이 생겼다 그랬다고 해서 뇌출혈 진단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순수히 질병으로서에 대해서만 뇌출혈이 걸리셔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 뇌출혈이 걸리시는 이제 저희가 통계학을 보게 되면 평균 16에서 17% 정도가 되시는 거고요. 뇌졸중이 한 77% 정도가 되시고 이 뇌혈관은 무조건 다 포함이 되시는 거니까 100%가 보장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가장 적은 범위인 뇌출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도 참 여기서도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당히 많이 불리하죠. 뭐 뇌졸중이라도 있었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뇌출혈밖에 없기 때문에 뇌혈관으로 준비하시기 좋습니다. 심혈관 쪽도 살펴볼까요? 심혈관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 급성심경색, 저희가 뭐 심장마비라고 얘기를 하죠. 급성심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I21부터 23 코드 정도가 되는데 이 심장 코드도 I20부터 25까지의 코드가 있습니다. 이 허혈성 같은 경우는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협심증이 걸리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급성심보다 걸리는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허혈성도 꼭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런 자녀의 보험 어떻게 하면 좀 똑똑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을지 그 방법도 좀 제시해 주세요. 네, 제가 한번 그래서 이분에 대한 거 리모델링을 한번 해봤는데 예. 이분이 만약에 그 생명보험을 유지를 하고 그 추가로 가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어린이 보험도 뭐 당연히 요새는 무해지가 좋기 때문에 무해지로 했을 경우 이제 질병효자가 3,000을 넣고 암진단비 3,000, 뭐 유사암도 1,000 넣고요, 뇌혈관, 뭐 허혈성 각각 뭐 2,000씩 넣고 했을 경우에는 67,242원이 되세요. 근데 이 기존 보험을 저 같은 경우는 유지하지 마시고 그냥 충분하게 완전히 해지를 하신 후에 가입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손해보험 쪽으로 해서 충분하게 보장을 많이 가져가시는 거를 제가 또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셨을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지금 16만 8천 되시지만 지금은 이제 12만 8천 원밖에 안 내세요. 보험료도 예. 좀 저렴해지시고 갱신이 전혀 없으십니다. 여기 안에는 갱신이 전혀 없으시고 암진단비랑 뭐 3천, 뭐 뇌혈관 허혈성 뭐 각 2천이고 뭐 각각 뭐 뇌 심혈관 수술비 각 2천, 뭐 각각 수술비가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다음 질병 휴유장에 3천만 원 들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안에 등등등 뭐 보장은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 다 적지를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담보만 제가 좀 준비를 해갖고 두 가지 보장 모두 그러면 어린이 보험으로 구성을 네, 해주신 다 어린이 거예요? 보험이에요. 예, 이게 예. 25살이지만 어린이 보험이 가능하세요. 요즘은 이 어린이 보험이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는데 예. 이 30세까지도 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30세 미만이신 분들은 어린이 보험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어른 보험 같은 경우는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고 1년 미만의 그 50%, 이 50%밖에 암진단금을 안 드리지만 어린이 보험은 90일만 지나게 되면 면책 기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 100%가 다 드리기 때문에 예. 약간 어린이 보험이 좀 좋은 어른 보험보다 약간 좋고요. 이 무해지 같은 경우라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가 이 어른 그 무해지보다 나중에 그 해지환급금이 좀 더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성일 전문가님과 함께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녀의 보험을요, 생명보험으로 준비해서 보험료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살아있을 때 보장이 많이 불리하셨던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게다가 갱신도 너무 부담되는 상태였는데요. 만 30세 이하의 자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 보험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 제안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40세 미만인 분들은 갱신이 절대 없어야 한다라고 전문가님께서 강조해 주셨고요. 40세가 넘으신 분들은 갱신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또 갱신 주기가 너무 짧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내 갱신이 부담이시거나 그리고 보험료 고민 있으신 분들까지 많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래 두 가지 전화번호 열려 있는데요. 전화, 문자 통해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요. 자, 먼저 전화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보험을 생명보험 하나 갖고 있는데 예. 이것 좀 비싸기도 한 것 같고 보장 내용을 잘 몰라서요. 좀 한번 점검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CI 종신보험 한 건 갖고 계신데 잘 모른다고 하셨어요. 지인분께서 추천을 해주신 걸까요? 예, 한 달이 건너서. 알겠습니다. 예. 그럼 가족력이나 걱정되는 병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병력은 작년에 예. 약간 당뇨 수치가 나왔긴 했거든요. 작년에 당뇨 수치가 있으셨고요. 예.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으세요? 예, 그거 말고 딴 건 없어요. 올해 정확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0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40 되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한 건 가지고 계신데요. 2017년도에 무배당 교보 CI 종신보험 가입해 두셨습니다.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1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40대 직장인 건강하신 남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당뇨 수치가 조금 나와서 이 부분 걱정이라고 하시고요. 보험료 대비 보장 적절한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성열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이제
교보생명의 CI 종신보험 하나 갖고 계시는데요. 예. 여기 안에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사망보험 7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 예. 여기 안에도 다 갱신이세요. 다 보시게 되면 그리고 뇌출혈밖에 예, 또 없으시고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급성시흥경색 그 정도 있고 여기 안에 또 실비가 들어 있으십니다. 예. 예, 여기 안에 실비가 들어 있으신데 요 보험 자체는 실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요 보험은 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으세요. 예.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솔루션을 해드리게 되면 저는 주보험을 최저로 낮추시고요. 아, 그리고 그렇게 할 여기 수가 안에 있어요? 예 최저로 낮추시고 실비만 유지하시고요. 예. 요 안에 있는 담보는 좀 다 삭제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거를 최저로 낮추시게 되면 주보험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낮출 수가 있으시고요. 예. 실비만 가져가시게 되면 보험료는 대충 제가 봤을 때는 한 4,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특히 40대 남자시게 되면 중요한 게 암하고 뇌혈관 뭐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허혈성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걸 준비하셔야 되시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뭐 대부분 뭐 유병자 플랜으로 해서 가입을 시켜드리는데 당뇨가 있으신 지 1년이 지나셨다고 하시게 되면 당뇨만 있으시게 되면요. 그냥 그 서류만 제출을 하셔서 당뇨 수치가 정상이라는 것만 제출을 하시게 되면 심사를 받아보셔서 건강치료도 가입을 가능할 수가 있으세요. 약간의 이제 보험료가 약간 올라갈 수가 있지만 유병자 보험보다는 덜 올라갑니다. 아주 좀 덜 올라가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하다는 그 서류만 의사 선생님한테만 소견서를 받으셔서 제출을 하셔서 심사를 받아보시게 되면 이 뇌하고 허혈성 그리고 뇌혈관 그리고 수술 각종 수술비 등등등 뭐 가입을 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저희가 수술비 쪽으로 많이 또 준비를 하신 다음에 해도 뭐 10몇만 원? 제가 봤을 때는 40세 남자 기준이시게 되면 한 15만 원 정도면은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각종 뭐 암 3천, 뭐 뇌혈관, 뭐 허혈성 뭐 다 넣고 뭐 수술비 든다고 하시게 되면 뭐 비록 유병자는 뭐 20년 갱신, 30년 갱신이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보다 그 보험료는 한 45%에서 한 50% 정도 비싸세요. 어떤 경우에는 2배 정도까지 차이 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병원에 1년이 넘으셨나요? 당뇨 약 드신 지? 먹었어요. 1년 넘으셨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소견서를 한번 받아보셔서 그 보험사에다가 심사를 한번 넣어보셔서 통과가 되시면 제일 좋으신 거고요. 예. 통과가 안 되시게 되면 그냥 유병자 플랜으로 가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요새는 보험이 뭐 다 가입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새는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암 진단비는 다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뭐 암으로 입원해 계신 분 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다 가입이 되는 웬만하면 보험이 다 가입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교보 CI는 무조건 실비는 유지를 하시고 주계약을 최저로 줄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사에 부족한 부분 담보를 좀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족한 담보는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뇌혈관, 허혈성, 그다음에 암 진단비, 그다음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도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수술비도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예. 일단 지금 한 건 가지고 계신 교보 CI 보험 있잖아요. 이 안에 실비를 가져가셔야 되니까 주계약을 낮추면서 유지를 하실게요. 그리고 지금 당뇨 때문에 보험 가입 될까 걱정하셨잖아요. 일단 40대 남성분 필수로 필요한 보장들요. 건강치 심사를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가입만 가능하면은요. 그렇게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만약에 당뇨 수치에 좀 문제가 있다 하시면은 유병자 보험으로 충분히 가입이 되세요. 그런데 좀 보험료가 비쌀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좀 결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내가 당뇨가 있는데 보험 가입 가능할까?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문자로도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자, 88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강의 나온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사고 이력이 있으면 가입하기 힘든가요? 라고 문자 넣어주셨습니다. 자, 김성준 전문가님, 어떤 사고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종신보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 오늘 강의 내용을 잘 들으셨다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사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신보험, 일단은 60세까지 지금 가입되는 그런 지금 오늘 강의 내용에서 말씀드린 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일단 사고력이나 뭐 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아니면 각종 뭐 5년 내 입원 수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특약이 별도로 넣지 않는 한 사망보험금만 넣게 되면은요 웬만한 심사들은 거의 대부분 불치병이 아닌 이상에는 통과가 다 될 것 같은데요. 보험에는 활증이라는 좀 제도가 있습니다. 활증이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일단은 정상체보다 뭔가 큰 사고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찰 요요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보험금을 뭐 최대 20% 또는 10%, 5% 이렇게 높게 받는 보험료를 활증이라고 하는데 종신보험의 이게 이 공식상 무해지환급형에서는 활증 제도를 적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이 지금 보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보험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나온 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증 여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반 공식적으로는 활증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사고력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인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상황만 들어가기 때문에 또는 특약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사고가 있더라도 좀 이렇게 체크하셔서 가입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종신보험료 일단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뭐 사고나 혈압 그리고 당뇨까지 있어도 사망 보장 자체에는 거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상품이니까 할증 부분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도 보시죠. 392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62세 어머니께서 6년 전에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는데요. 3대 질병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우리 어머니 보험 문의 주셨어요. 이성일 전문가님, 네. 6년 전에 뇌경색으로 입원하셨다는데 지금 가입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뭐 6년 전이시기 때문에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지금 이제 약을 안 드신다고 하시게 되면은 일단 뭐 건강체료도 가입이 가능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5년 이내만 보험회사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뇌경색은 조금 이제 좀 심한 좀 질병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이 회복되시고 건강하시다고 하시게 되면 일단은 고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지금 약을 드신다면 당연히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뇌경색에 한번 걸리시게 된 분들은 약을 좀 장기적으로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신다는 조건 하에 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머님은 유병자 보험으로는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세요. 3대 질환 다 들어갈 수 있으시고요. 수술비 들어갈 수 있으시고, 그리고 뭐 전부 다 뭐 건강체인 사람들처럼 뭐 보장은 다 받을 수 있으시니까 뭐 어느 보험사든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약을 드시면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약을 드시지 않는다면 건강치료도 3대 진단금 보험 준비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심사 받아보시고 그때 안 되시면 유병자 보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